그래서 영세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요, 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의 뜻은 뭐죠? 완전하다. 예, 완전히 면제된다. 그 얘기는 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낸 게 있으면은 돌려도 주겠다. 그래서 이 영세율의 특징은 환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환급이라는 게 낸 거 뭐 하는 거죠?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세무 때 한번 더 얘기할 건데 우리 소득세 그러면 연말정산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관련돼서 잘못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TV에 이거는 TV하고 유튜브가 사람들을 배려놓은 거예요. 인터넷하고. 어떻게 배려냈냐면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소득세를 20만 원 냈어요. 다 해서. 1년에. 근데 뉴스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인터넷 블로그 같은 거 보면요. 되게 많이 돌려주는 얘기들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나 연말정산 준비 잘하면 뭐 13번째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종종. 그러면 나 100만 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20만 원 냈으면 제일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그 이상 안 줘요. 그러니까 13번째 월급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뉴스나 그런 쪽에서 다 얘기할 때에는 거의 대기업에 맞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중소기업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거 열심히 준비하시면 10만 원 돌려줘요. 그러면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맞죠? 그러니까 거의 대기업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돌려받는 금액은 내가 낸 것만큼만 돌려받는 거지 그 이상은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영세율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부가가치세로 100만 원을 내놨어.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내가 100만 원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여러 번 썼었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예요? 매입세. 그래서 이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가 나오면 무조건 내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떻게 돌려주냐면 조기 환급이라는 걸 해줘요. 요거는 아마 오늘 마지막쯤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조기는 빨리빨리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일 안 해줘요. 원래는 한 달 걸리거든요. 돌려받는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거면 빨리 받는 게 좋아요? 늦게 받는 게 좋아요? 빨리 받는 게 좋죠. 왜냐면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늦어지잖아요. 근데 빨리 쓰면은 그거 갖고 이익 창출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수출 많이 하는 회사들한테 혜택을 줘요. 국가에서. 그 혜택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영세율. 그 다음에 또 뭐도 주냐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기 뭐지 무역회사 가실 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예전에 이거 있으면 좋은 회사인가?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냐면 그 국가에서 수출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은 국가에서 그 뭐냐 상장을 줘요. 표창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100만 불 넘으면 100만 불 금자탑이라 그래갖고 그 뭐지 트로피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금액들마다 달라요. 100만 불이면 조금해, 500만 불이면 더 커, 1000만 불이면 더 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출하는 회사 가시면 거의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입구 들어가면 거기 양옆에 막 상장 같은 거 놓아놓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뭐 100만 불 금자탑, 500만 불 금자탑, 1000만 불 금자탑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수출 열심히 하는 회사인가 보다. 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빨리 끝나고 월급 많이 주는 거. 맞죠?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또 있구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좋냐 나쁘냐. 딱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솔직히 중요치 않아요. 사장님 월급 많이 받는데 나랑 뭔 상관이야. 사장님 월급 받는 거랑. 내가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한테는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면세는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면제받았으니까. 근데 환급이 안 돼요.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환급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면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초생활 필수품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쪽에 이제 면세 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거예요. 뭐 저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저소득층,
고소득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 민주당으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뭐라고 한번 떠든 적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면세를 없애야 된다고, 면세를 줄여야 된다고. 그랬다가 욕 엄청 많이 먹었죠. 왜 그러냐면 면세는요 고소득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고 살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그래서 뭐 야채, 생선, 고기, 과일 이런 것들이 다 면세거든요. 그래서 사다가 집에서 해먹는 그 재료들 있죠. 재료들은 다 면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다가 해먹는데 이거는 과세예요. 조리되어 있거나 뭐 밀키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과세예요. 통조림도 과세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면세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 일명 미가공식료품. 그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숙제 하나 있어요. 검사 안 하는 숙제인데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물건 사잖아요. 물건 사면 영수증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예. 거기 보면은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과세면은 부가세 얼마라고 찍혀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가세가 안 붙어 있거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에서 물건 사시면 거기 앞에 별표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면세거든요. 그런 건 한 번씩 또 유심히 보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면세 종류 같은 거 종종 물어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거 잘하면 저희 수업 시간에 풀 수도 있는데 우유 아시죠? 우유. 네. 흰 우유는 면세예요. 흰 우유는 면세예요. 가공은 하긴 했지만 국가에서 우유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잖아요. 그래서 면세입니다. 근데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는 과세예요. 왜냐면 우유에다가 한번 가공 처리를 했잖아요. 네. 바나나 향 넣고 초코 향 넣고 해갖고 맛을 좀 변화시켰죠. 그러면 걔네들은 과세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한 번 있어요. 근데 교재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우유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고. 저는 그거 참고로 시험에 나오기 전에 다음에서 뉴스로 나왔던 거 봤었어요. 다음에서 그 당시에는 딸기 우유로 나왔는데 시험은 초코 우유인가? 아마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서 종류 같은 것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면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진성 완화예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이야기하다가 말았었는데 역진성이 뭐냐면은요. 우리 그 뭐냐 1,000원짜리 만약에 모나미 볼펜 있죠. 네, 모나미 볼펜을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사나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사나 가격 어떻죠? 똑같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볼펜 안에 들어가 있는 세금도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거를 공평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많이 버는 사람 어떻게 내자? 많이 내자. 세금은 맨날 똑같아요. 많이 벌면 너 많이 내. 그래서 사람들이 투덜투덜대잖아요. 왜 나 많이 내야 돼? 너 많이 벌었어. 맞죠? 그럼 많이 내는 거예요. 원래 세법이 그래요. 너 조금 벌었어? 조금 내. 아니면 너무 적어? 내지 마. 이렇게 국가에서 다 정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적게 버신 분들한테 세금 많이 떼어가면 이 사람은 뭘로 먹고 살아요? 맞죠? 근데 많이 번 사람한테는 많이 떼어가도 그 사람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원래 세법이라는 건 세금을 걷어서 네,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분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좀 종종 헛짓거리 하다가 욕먹어서 그러지. 네, 그런 것만 아니면은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인정을 할 텐데,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참고로 과거에는 기부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기부 안 해요. 왜냐면 기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저 새끼들 이거 내면은 지들 월급으로 쓰고 이상한 데 쓰는 거 아니야? 왜냐면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좋은 일 하려고 냈더니 그거 받아갖고 지들 배만 배불렸어. 이런 경우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이건 다 법이 그지 같아서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하는 놈들은 징역 한 15년, 20년씩 때려버려야죠. 그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일본을 좋아하진 않는데 일본 판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음주운전 있죠. 네. 일본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3명인가 4명이 죽었어요. 치여갖고. 네. 징역 20년 때려버렸어요. 네. 괘씸죄로. 네. 보여주기로. 너 20년 때리면 다른 사람들 이제 무서워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계속 늘어나잖아요. 왜요? 음주운전 하면은 음주운전 안 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차 놓고 도망가면 돼요.
맞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건 있어요. 맞죠? 차 놓고 도망간 다음에 억울해. 나 음주운전 안 했어. 이렇게 해갖고 무죄 판결 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똥찬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것도 실제 무죄 판결 난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음주 측정하는 데야. 근데 옆에 편의점이 있어. 술 먹었어. 그럼 편의점으로 들고 뛰세요. 가서 경찰한테 잡히기 전에 소주를 드립다 부으세요. 그럼 무죄 판결 나요. 왜냐면 나는 지금 술 먹은 거잖아요. 운전하기 전엔 술 안 먹었고. 아 진짜 이렇게 해갖고 무죄 판결 난 거 있어요.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머리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진성 완화는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제 면세가 있을 거고 과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만약에 면세에다가 50만 원을 쓰고 다 쓴다라는 전제하에 과세에다가 50만 원을 쓰면은 면세는 50%, 과세는 몇 프로요? 50%. 근데 만약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면세에다가 100만 원을 썼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조금 더 이제 벌면은 이런 면세 쪽에 조금 더 비싼 걸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 몇 프로예요? 20%. 그 다음에 400만 원이면 몇 프로 쓰는 거예요? 80%.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내는 비율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높게. 근데 해소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를 해소시키시려면은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점원이 맨날 물건 살 때마다 얼마 버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이 버시네요?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세금 똑같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역진성을 뭐 시켜주는 거예요? 완화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세는 이걸 발행하셔야 됩니다. 계산서. 그래서 면세하면은 계산서가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면세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고소득자, 저소득자, 저소득자. 그러면 저소득 중에서 꼭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로 처리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면세 얘기 나올 때마다 제일 많이 TV나 이런 데에서도 이슈화되는 게 이분이에요. 두부. 두부 가공했죠. 맞죠? 얘 면세입니다. 우리 두부 사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서 포장되어 있는 두부도 면세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김치 있죠. 김치는 면세거든요. 근데 종갓집 김치나 이런 거 있죠. 일명 포장김치. 포장김치는 과세입니다. 근데 두부는 면세거든요. 포장두부도 면세예요. 그래도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3천 얼마짜리도 두부 있잖아요. 막 종갓집 두부 막 이런 거 비싼 거. 두부는 다 면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한 분이 못 믿겠는데요. 그러더니 마트 갔다 오더니 그 다음날 맞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는 좀 나누어져.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포장되면 다 과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이게 계속 바뀌어요. 법들이. 그러다 보니까 외워서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포장하면 과세일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 과세인데 두부는 면세예요. 그래서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기사에 떠요. 과세 면세 얘기 나오다가 꼭 두부가 들어가요. 거기에. 왜냐면 왜 두부는 가공했는데 면세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면세냐면은 김치값보단 두부값이 싸죠. 맞죠? 그리고 서민들이 두부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많이 먹잖아요. 왜냐면 가격 저렴한 것들도 있잖아요. 저도 맨날 뭐 1,000원짜리, 1,200원짜리 사다 먹으니까. 뭐 비싼 건 3, 4천 원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좀 이따 또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299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거기 수출하는 제가 밑에다가 영세. 그래서 영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요거는 이제 붕괴할 때 필요해요. 따를 때 필요한 게 아니고 붕괴할 때 필요합니다.
요거는 분기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내국신용장이라고 있죠? 299페이지 제일 밑에. 근데 영세율 그러면 일단 저걸 기억하셔야 돼요. 국내 거래예요, 수출하는 거래예요? 수출. 그 정도 봐두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301페이지 면세. 그래서 301페이지 면세. 그래서 면세가 면제받는 겁니다. 근데 뭐를 면제받는 거예요? 세금을 면제받는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면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부분 면세 또는 무슨 면세라고요? 불완전 면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면세 제도의 취지,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세부담의 무슨 성이요? 역진성. 그래서 역진성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처리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 구성 요소에 대한 이중과세의 뭐요? 방지. 그래서 이중 그러면 세금을 몇 번 내는 거세요? 2번 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갖고 2번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익목적. 국민 복지의 증진. 그래서 공익목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도 금액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종교단체나 학술단체나 구호단체 이런 데에다가 하는 것도 무슨 처리가 가능하다? 면세 처리. 왜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국가 관련됐는데 국가 관련된 게 너무 비싸도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로 처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 밑에 1번 보시면 기초생활 필수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미가공 식료품에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기초생활 필수품. 미가공 식료품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국산이나 수입이나 다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저기 마트 가시면은 소고기 파는 코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가면은 한우도 있고 호주산도 있고 미국산 소고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걔네는 다 면세예요. 왜냐면 미가공 식료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금을 뭐 해도 된다?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식용. 그래서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공 농가에서 아니면 뭐 농축수 임산물 중에서 안 먹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국내산 애완용 돼지. 얘 면세예요. 왜냐면 애완용이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얘가? 국내에서. 그러면 면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과세예요. 수입산 고양이. 애완용 고양이. 애완용이니까 안 먹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수입이에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 중에 안 먹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먹는 거는 뭐만이라고요? 국내 것만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회사 가시면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을 때 꽃 보내잖아요. 뭐 보내요? 꽃 보내요. 맞죠? 그 꽃이 면세입니다. 대표적인 뭐라고요? 면세예요.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꽃 안 먹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간혹가다 있어요. 한 2, 3년에 한 명씩. 먹는 꽃 있는데요. 저도 알아요. 일반적으로 꽃 안 먹잖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먹는 꽃 있어요. 맞죠?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나가다가 꽃 뜯어갖고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식비 좀 아낄 텐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수돗물. 우리 살려면은 뭐 필요해요?
물 먹어야 되죠. 그래서 수돗물은 면세인데 전기는 과세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가공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는 과세예요. 그래서 과세인지 면세인지 제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저거 하잖아요. 뭐지? 고지서 날라오죠? 예, 거기 고지서에 보면은 부가세 있나 없냐? 그게 제일 쉬워요. 따로 외우시는 것보단 실무에서는. 근데 시험 때에는 뭐가 과세인지 뭐가 면세인지 물어보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 우리 일반적으로 연탄은 고소득자가 뗄까요? 저소득층에서 뗄까요? 저소득층에서 떼겠죠.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서민들을 위해서 연탄 떼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 할걸요. 우리를 뭘로 보고 국회의원인데 연탄 떼냐고. 근데 왜 연탄 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냐면은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연탄 가스라고. 연탄 뗄 때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가스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가실 수도 있어요. 좋은 곳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뭐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역외군속 용역에 별표 3개 치세요. 역외군속 용역 중요합니다. 역외군속 용역. 역외군속 용역 그러면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버스, 택시, 기차, 전철, 뭐 배, 비행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역외군속 용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타는 시내버스 있죠. 시내버스랑 뭐 전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면세고요. 그 다음에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고속버스 있죠. 고속버스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뭐 할 때 있죠? 버스 타고 시외로 나갈 때 있죠. 그러면은 45인승 있잖아요. 그 일반 버스가 45인승 이야기하는 거예요. 45인승이 가장 뭐예요? 싸죠? 그 다음에 우등버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등은 과세예요. 거기 부가가치세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프리미엄 버스라 그래서 황제버스 있습니다. 그것도 과세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고속버스 요금을 원래 올리려고 그랬어요. 고속버스 회사에서. 왜냐면 세금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내민 게 뭐냐면 그러면 일반 버스는 45인승은 저렴하니까 서민들이 많이 타잖아요. 시외로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타야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그래 그러면 일반 버스 면세로 해줄 테니까 가격 올리지 말아라 라고 해서 국가에서 딜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버스는 면세로 해줄 테니까 가격 올리지 마. 왜냐면 가격 올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일반 버스 면세로 해줄게.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일반 버스는 뭐 안 한다? 세금 안 냅니다. 과세 아니고 면세예요. 근데 나머지 우등이나 프리미엄 버스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추가적으로 요건 이제 전산 세무 때 중요하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요 이거 전세 버스만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역외군송업 중에서. 나머지는 세금 계산서 발행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배도 있고 KTX도 있고 비행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다 부가세가 붙거든요. 왜냐면 비행기 가격 비싸죠. KTX도 싸진 않잖아요. 그리고 KTX 안 타고 느린 거 타도 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빨리 가야 돼. 그러면 내가 돈 더 내고 KTX 같은 거 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세금이 들어있는데 무슨 버스만 세금 계산서 받으실 수 있다고요? 전세 버스만. 그래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중에 회사 가셔갖고 사장님이 해외 출장을 가셔. 그리고 대한항공에다가 티켓을 하셨어. 티켓팅을. 그 대한항공에 전화해갖고 세금 계산서 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역외군송업에서는 누구만 전세 버스만. 얘네 빼놓고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 세금 계산서라는 거는요. 업자들끼리만 주고받는 거예요. 업자들끼리. 근데 주로 비행기 있죠. 비행기는 사업자가 많이 탈까요? 소비자가 많이 탈까요? 소비자가 많이 타겠죠.
여행 갈 때 많이 타니까. 예. 그래서 국가에서 너네 세금 계산 더 불편하니까 발행하지 마. 그리고 이 전세버스가 관광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 관광버스 대여하는 경우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영수증 처리만 가능해요. 무슨 처리만 가능하다고요? 영수증. 그거 세무 때 잘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6번 주택.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에다 밑줄 치세요. 임대가 뭔지는 아시죠? 임대는 빌리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돈이 있어. 돈이 있으면 빌릴 거예요? 살 거예요? 사겠죠? 근데 우리가 집이나 이런 걸 빌리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일반적으로 나 돈 많아. 그러면 집 안 빌리잖아요. 월세 전세 안 살아요. 맞죠? 예. 본인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 아닌 이상은 대부분 살 겁니다. 그래서 집과 관련된 임대는 뭘로 해주겠다? 면세로 해주겠다. 왜냐면 우리가 의식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집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살아가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값 빌리시는 분들은 돈이 부족해서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금 10%를 더 내래.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 관련돼서는 면세로 해주겠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여성분들 위생용품 면세예요.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요즘에 그 대단지들 아파트들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법에 몇 세대 이상이면은 어린이집 짓고 몇 세대 이상이면은 초등학교 지어야 되고 이게 다 법으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 되면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현재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소중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애기들 관련돼서도 이제 어린이집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면 그 임대료 관련돼서는 면세로 해주겠다. 요건 특이 케이스예요. 원래 대부분 상가는 과세예요. 왜냐면 상가를 내가 빌린다는 얘기는 돈이 있어야 빌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대부분 상가 싸요? 비싸요? 비싸죠. 예.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세 같은 것도 다 세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만들어준 거죠. 근데 왜 만들어줬냐면 부족하잖아요, 실제. 예. 출산율도 가면 갈수록 안 오를 겁니다. 제 장담하는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허경영 씨가 얘기했었던 대로 퍼주지 않는 이상 안 올라요. 근데 퍼줘서 올라간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적었었거든요. 출산율이.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결혼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네. 결혼을 안 하시고 임신해서 아기 낳으시는 분들은 좀 많아졌대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아기 낳으면 8살인가 10살인가 어쨌든 아기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씩 나온대요. 아기 키우라고. 매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도 뭔가 지원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지원은 솔직히 개코 같은 얘기고, 왜 그러냐면 육아휴직 있죠.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쓰는 사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임신한 사람 평균 냈을 때 그렇게 안 높아요. 그래도 좋은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허경영 씨 말도 어느 정도 맞는 게 그런 거 싹 다 없애면 한 명당 1억씩 줄 수 있어요. 근데 1억을 한 번에 주면 안 돼요. 한 번에 주지 말고 분할해서 뭐 몇 살까지 매달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어요. 팍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출산율이나 뭐 이런 결혼율이나 이런 거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비혼주의자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1인 사업자 1인 가구 늘어날 거예요? 줄 거예요? 늘어날 거예요. 줄진 않을 거예요, 절대. 그 다음에 거기 국민 후생 및 문화 관련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병원은 면세입니다. 그리고 혈액 관련된 것도 면세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있습니다. 요거는 과세예요. 참고로 저 처음 공부할 때에는 성형수술도 면세였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이 돼버렸잖아요. 막말로. 그래서 진짜 압구정역 그 노래 제목에도 있어요. 몇 번 출구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압구정역 몇 번 출구라는 노래 제목도 있어요. 그 출구로 나가잖아요. 그럼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저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다 성형일 거예요. 예. 그런데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노래 제목에도 있어요. 몇 번 출구인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압구정역 몇 번 출구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럼 진짜로 예, 2번 가봤는데 진짜 저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가 다 성형일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성형 수술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저는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 요즘엔 외모도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고등학생들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 좀 잠잠해졌지만 코로나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졸업 선물이 뭐였어요? 쌍수였어요. 라고 할 정도로 이제 비일비재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게 성공했을 때는 항상 기쁘지만 실패했을 때의 슬픔이 훨씬 더 뭐하다라는 거, 크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당연히 성공해야 되겠지만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좀 적어주세요. 뭐 적어주시냐면 약국. 그래서 약국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우리 병원 갔다 약국 가는 걸 조제 용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제 용역은 면세입니다.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약국 가는 걸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죠. 요거는 과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표어 있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누구한테요? 의사에게. 이러면 국가 말 잘 들었죠. 그러면 면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국 갔다 병원 가면 약값이 좀 저렴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가세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건강보험에서 나오죠. 예. 그래서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병원 안 갔다가 병원 안 가고 급해서 이제 바로 약국 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약값이 좀 비싸다라고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도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난리 났었잖아요, 지방에서. 예. 이 일반 의약품은 의사가 정하는 게 가격이라면서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막 5만 원씩 팔았다가 욕이란 욕은 다 드시고 휴업했는데 폐업했는데 아마 또 딴 데서 또 할 거예요. 원래 그 아저씨는 했었다면서요. 그 전에도 예, 이상한 사람으로 막 약국 안에 막 이상한 거 갖다 놓고 막 별의별 원래 유명했었대요. 근데 그 동네에서 소문 나니까 다른 동네 가서 열고 또 다른 동네 가서 열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좀 독특하대요. 그러면 뺏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못 뺐잖아요, 또. 그래서 요거 좀 봐두세요. 요거 시험 문제 한 5번인가 6번 나온 적 있어요. 회계세무 다 통틀어서긴 하지만. 그 다음에 거기 교육용역. 근데 교육용역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무도학원 하고 운전면허학원은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원들은 다 면세인데 무도학원이 저 댄스학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차차 지루방 뭐 이런 거 추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그 학원이랑 운전면허학원. 왜 그러냐면 이 무도학원은 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국가 자체에서. 그 다음에 운전면허학원은 이제 차가 너무 많잖아요. 예, 국가 자체에서도 운전면허를 이제 들땄으면 하는 거죠. 예. 근데 다 따잖아요. 요즘 웬만한 사람들 다 운전면허 있잖아요. 살아가려면. 그래서 이쪽은 현재 과세고요. 나중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 되면 모든 교육 용역이 과세로 다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한마디면 깨끗이 해결되거든요. 사교육을 때려잡겠다. 예. 그래서 사교육 비용을 올리겠다. 왜냐면 비싸지면 사교육하는 사람 많아질 거다, 적어질 거다, 적어질 거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세금 올릴 때 그냥 올리면 욕 먹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해도 학원은 안 잡힙니다. 제가 학원 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아요. 그 대신 이건 공산당이라 죽을 때까지 못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안 할 거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학교를 다 기숙학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365일 가둬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딱 3번만 나오는 거예요. 설날, 추석, 생일날. 그러면 사교육
잡기 싫어도 잡아지죠. 왜요? 사교육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대신 모든 공교육자가 그걸 다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얘기예요. 결론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뭔가 이렇게 특단의 조치, 욕 먹고 죽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광고는 과세입니다. 거기 3번에 보시면은 도서 신문에 보시면 광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세. 책 면세예요.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예술 창작품. 근데 골동품은 과세입니다.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골동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골동품은 과세. 그 다음에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이런 것들 다 면세. 그 다음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뭐 동물원, 식물원도 면세. 그래서 우리 입장할 때 보면은 입장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럼 거기 뒤에도 좀 봐보세요. 그러면 부가세 관련돼서 적혀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토지는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도 면세고 은행도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 은행 거래할 때 부가세 안 내잖아요. 왜냐면 면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기타에 보시면은요 우표. 네, 우표는 면세인데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왜냐면 수집용 우표는 우리 살아가는데 없어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잖아요.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밑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시면 국민주택이라고 있어요. 국민주택. 요건 이제 자세하게 세무 때 한번 쭉 설명드릴 건데 국민주택 그러면 옛날로 이야기하면 24평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80제곱미터 정도? 요거를 국민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평수는 아니고 좀 작은 평수들 있죠. 이런 거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 국민주택은 누가 살았으면 하는 주택이에요? 국민이.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얘와 관련돼서는 면세입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자동차 있잖아요. 경차라고. 맞죠? 그래서 경차 타면 혜택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래서 뭐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 주차장 가면 뭐 50%, 그 다음에 뭐 이제 통행료 같은 것도 50% 이런 혜택을 주죠. 그것처럼 이제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국민들이 살았으면 하는 주택이라 요거와 관련돼서는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면세예요. 근데 24평형 넘어가는 거 뭐 32평형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28평형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과세입니다. 초반에 처음 사실 때 부가세도 뭐 하셔야 돼요?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도 면세예요. 왜냐면 아가들은 뭐 하니까요? 소중하니까. 그래도 비쌉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너 그렇게 벌어갖고 애기 분유값하고 기저귀값 하겠냐?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애기 분유값하고 기저귀값 비싸겠어? 그랬는데 비싸더라고요. 애기 나와서 키우다 보니까 또 딸이다 보니까 기저귀를 한때 제일 비싼 걸 사서 해줬었어요. 내추럴 들어가면 비싸거든요. 무조건. 제일 비싼 걸로 했는데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마디 했죠. 한 단계만 내리자고. 한 단계 내리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제일 비싼 거는 가격도 비싼데 양도 적어요. 하기스에서 제일 비싼 거. 예.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내리니까 가격은 싼데 또 양은 좀 더 많아지고. 그래갖고 하긴 했는데 아가씨라 그랬죠. 뭐 피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그 물티슈도 있어요. 좀 고급형 물티슈. 예, 물 따로 따라 갖고 쓰는 거. 예, 있어요. 비싸요. 한 일반 물티슈에 한 1.5배에서 2배 정도? 그건 제가 찾아서 쓰긴 했는데 아가씨라 아들이었으면 막 썼을 건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은근히.
그 다음에 3번 재화의 수입. 우리 수입하는 물건들이 있죠. 근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커피도, 코코아도, 애완용, 관상용 이런 것들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애완용하고 관상용은 안 먹는 거라 과세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 중에서 커피하고 코코아는 과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어린 짐작인데 실질적으로 저도 커피를 먹긴 합니다. 많이 먹진 않지만 커피 아프리카나 이런 남아프리카 쪽에서 따는데 TV 같은 거 보다 보면 종종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커피 누가 따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따죠.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애들이 이제 커피를 따는데 거의 최저임금에도 우리나라로 치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종 TV에 한 1년에 한 몇 번씩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당신이 먹고 있는 커피는 애들의 착취에 의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있다. 라는 식으로 해갖고 나와요. 근데 실제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커피가 그렇게 해서 현재 노동 착취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코코아 쪽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과세로 현재 하고는 있는데 뭐 그럼 뭐예요? 볼 때만이지. 안 보이면 또 열심히 뭐 먹어요? 커피 먹고.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애완용은 좀 알고 계십시오. 애완용은 국산은 면세고 수입은 뭐라고요? 과세. 그 다음에 면세 포기까지만 보고 쉴게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영세는 완전 면세 제도고 그 다음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 그랬죠. 그러면 완전히 좋아요? 불완전히 좋아요? 완전히 좋죠. 그러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떨 수가 있냐면 내가 면세 사업자인데 수출을 해요. 근데 내가 무슨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야. 근데 나 수출하니까 영세 적용받고 싶어. 그러면 이때는 면세를 포기해야만 영세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303페이지 위에 보시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라고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원래 면세 사업자잖아요. 근데 나는 더 좋은 게 있어. 그럼 국가에서도 허락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 대신 내가 이 영세를 적용받고 싶으면 면세를 뭐 해라? 포기해라. 그러면 해줄게.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면세는 부가세 안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니까 뭐 안 해도 된다?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럼 면세 사업자는 할 게 줄어들죠. 근데 영세율 적용을 받으면은요. 요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돼요. 국가에다. 왜냐면 아까 돌려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얼마 돌려줘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럼 국가에다 뭐를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신고해야만. 그래서 이런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면세 사업자로만 있으면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근데 내가 그 영세율 적용이 되면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돼요. 왜냐면 돌려받으려면은 내가 얼마치 샀는지 국가한테 신고해야 국가가 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알아줘요? 아닙니다. 뭐든지 다 똑같아요. 누군가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면 액션을 계속 뭐 해야 돼요? 해야만 뭔가라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알아주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 아니면 예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분 있었어요. 저도 초반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셨는지 몰랐는데, 저한테 눈으로 레이저 빔을 쏘세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있길래 물어봤죠. 왜 이렇게 저를 째려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어서 궁금은 한데, 손들고 얘기는 못하겠고, 자기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대요. 눈으로 레이저 쏘시면.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눈으로 레이저 쏘시지 마시고, 손들고 물어보라고. 왜냐면 눈으로 레이저 쏘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오늘 기분 안 좋은가 봐. 건들지 말아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아니면 진짜 질문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주세요. 아니면 뭐 카톡으로 보내세요. 메일로 보내세요. 이렇게도 설명드리는 게 이건 다 성향 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수업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질문 한 번도 안 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진짜 알아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질문 자체를 원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실제. 그건 뭐 다들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은요. 면세 포기하면 3년간은 원상복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년이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거기 있어요. 면세 포기하면은 몇 년 동안은 면세 못 받는다. 3년 동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거기 30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